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오 바이오융합학과 17학번 이용권입니다. 유전 정보는 DNA에서 단백질로 흐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DNA에서 RNA로 전사되고 mRNA가 단백질로 번역되는 과정을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데요. 이 개념을 이용한 기술 중 하나가 유전자 클로닝입니다. 유전자 클로닝이란 특정 DNA 단편을 벡터에 결합시킨 후 이를 숙주세포에 도입시켜 DNA 단편을 집복시킴으로써 제조합 단백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유전자 조작 기술입니다. 이렇게 세균의 염색체와 플라스미드 벡터를 밤H1이라는 동일한 제약연소로 처리하면 락시 유전자를 포함한 세균의 유전자 단편과 벡터의 단편이 생성되는데요. 이 벡터의 단편과 세균 유전자 단편을 라이게이스를 통해 붙여주면 락시 유전자가 삽입된 벡터와 다른 유전자가 삽입된 벡터, 그리고 자가 연결된 벡터가 생성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벡터는 형질 도입을 통해 삽입될 수 있는데요. 먼저 벡터가 삽입되지 않는 이균주의 세포벽에 전기 추응력을 가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세포벽이 흐물해짐으로써 이 사이에 벡터가 들어가 벡터가 삽입된 균주가 형성되는데 이 방법을 전기전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락시 유전자가 도입된 균주만을 선발해야 하는데요. 이 PBR32라는 벡터에는 항생제 저항 유전자가 있어 형질 전환이 안 된 경우 항생제를 포함한 제지에서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벡터의 락시 유전자가 바로 베타갈락토시데이즈에 형성하는 유전자인데요. 이 효소는 X가를 분해하기 때문에 이 효소를 가진 균주는 X가를 포함한 매제에서 파란색 콜로니를 형성합니다. 이렇게 항생제와 X가를 포함한 매제에서 균주를 키우게 되면 자가 연결된 벡터와 다른 유전자가 삽입된 벡터가 도입된 균주는 이 배지에서 하얀색 콜로니를 형성하고 락시 유전자를 가진 균주만이 파란색 콜로니를 형성함으로써 선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콜로니를 대량 생산하려면 많은 양의 베타갈락토시데이즈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세균을 키우면 이 효소 말고도 다른 단백질을 만들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고 정제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우선 베타갈락토시데이즈를 분리하기 위해 세포를 파쇄해서 크루드 익스트랙트, 즉 조추출액을 얻습니다. 이 조추출액 안에서 베타갈락토시데이즈만을 분리하기 위해 친화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하는데 이 크로마토그래피를 위한 칼럼은 이 단백질에 맞는 특정 리셉터가 있습니다. 그럼 이 리셉터에 단백질이 결합되어 다른 단백질은 흘려주고 여기 일루전 용액을 첨가하면 용출되기 때문에 베타갈락토시데이즈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정제된 베타갈락토시데이즈를 얻었으면 이 효소의 특성을 알아내고 정제표도 작성할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 베타갈락토시데이즈의 효소를 연구하기 위해 SDS 페이지를 합니다. SDS는 소듐 도레실 설페이트로 단백질을 음전화로 만듭니다. 그 후에 단백질을 폴리아크릴아마이드라는 젤에 넣어주고 SDS 페이지를 걸어주게 되면 이렇게 단백질이 분리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가장 첫 라인에 분자량을 알고 있는 단백질을 연동해주면 어디에 베타갈락토시데이즈가 있는지 알 수 있어 이를 분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베타갈락토시데이즈의 순도와 분자량, 그리고 등전점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베타갈락토시데이즈의 정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단백질을 정량하고 베타갈락토시데이즈의 활성과 비활성을 측정합니다. 먼저 단백질을 정량하기 위해 브래드포드법을 사용하는데요. 이는 단백질의 특정 아미노산 장기가 코마시 염색체와 가능해 595나노미터에서 강도를 갖는 파란색을 띈다는 원리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이를 이용하면 베타갈락토시데이즈의 농도를 알 수 있어 증량이 가능한데요. 그 후 활성을 측정하는데 이를 위해서 OMPG를 이용합니다. OMPG는 베타갈락토시데이즈한 기질로 작용하는데 여기서 OMPG가 베타갈락토시데이즈와 반응하면 갈락토스와 그리고 CMP가 형성되는데요. 이 CMP는 420나노미터에서 극강도를 갖는 노란색입니다. 이런 사실을 이용하면 효소의 활성을 측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효소 활성이란 효소의 최적 조건에서 1분당 1마이크로몰의 기질을 변화시키는 효소의 양으로 이런 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효소의 비활성도 측정할 수 있는데요. 효소의 비활성이란 단백질 1mg당 효소의 활성으로 효소 활성을 브래드포드법에서 구한 단백질 농도로 나누면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효소의 활성과 비활성을 이용하면 정제율과 그리고 회수율까지 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저는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지난 학기 동안 실험을 하면서 지금과 같은 정제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 이 실험이 꽤나 어려운 시험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우선 제한효소로 제 유전자를 자르고 라이게이션하는 작업이 생각만큼은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수많은 시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양을 잘 조절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전기용도와 같은 많은 실험도 존재합니다. 개념적으로 쉬웠던 이 기술을 제대로 구사하려면 많은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는데요. 백문이 불여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직접 실험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론적인 공부와 함께 직접 실험을 해보며 유전자 기술의 본질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